네, 제품 박스는 이렇게 생겼네요. 기존에는 듀얼 디스플레이가 사은품이었는데 이제는 본체랑 같이 기본 제공되는 기본 구성품이 됐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박스들이 이렇게 안 열리네요. 네. 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본체,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 네, 이어폰은 뭐 동일한 제품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요? 네, 설명서하고 케이스가 들어가 있네요. 네, 젤리 케이스. 오, 예, 좋은데요? 휴대폰만 가볍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끼워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V50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5 AP와 5G 모뎀을 이제 같은 공간에다가 집어넣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하고 모뎀을 위아래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위쪽으로는 이제 AP 쪽으로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래 위로 배치를 해서 길게 놓는 게 아무래도 열 관리에는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히트파이프 영상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짧고 넓은 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V50입니다. V50S 같은 경우에는 좀 좁지만 긴 형태, 그러니까 길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히트파이프 형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히트파이프 면적은 V50이 좀 더 넓어 보이기는 한데, 요 V50S가 살짝 좀 더 두꺼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좀 길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그 0.1mm가 두께가 늘어났는데, 요 보시면은요, 이 상단의 요 케이스 두께가 살짝 두꺼워진 것 같아요. 살짝 케이스 두께를 두껍게 해서 요 강도도 높이고, 또 히트파이프에서 분산된 열을 요 알루미늄 합금 요 케이스로 분산을 시켜서 열을 제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열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설계를 새로 싹 했어요. 그래서 요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카메라는 V50이 3개였죠. 그래서 표준, 망원, 광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V50S는 표준하고 광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에서 2개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운그레이드는 맞아요. 다운그레이드는 맞는데 기능적으로는 좀 더 유용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V50S 같은 경우에는 136도로 광각이 넓어졌습니다.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망원은 없애고, 사용 빈도가 높은 광각은 시야각을 넓혀서 좀 더 활용성을 높이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 거로 보여집니다. DAC가 그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컴퓨터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에는 DAC가 하나씩은 다 들어가야죠. 안 들어가면 디지털 어떻게 아날로그 변화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쿼드니까 이 처리 데이터량이 훨씬 많은 거죠. 이 4개의 칩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칩 안에 4개의 코어가 들어가 있는 4-in-1 방식의 DAC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에 이 쿼드 DAC를 적용하는 브랜드는 LG가 유일하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유심이 들어가는 부분은 위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측면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 위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메인보드 설계가 바뀌고 히트파이프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유심 들어가는 구조도 바뀌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LT42
4000mAh로 동일합니다. 배터리는 같은 용량을 사용한다는 점. 예, 그리고 후면에 그 USB Type-C 연결 단자도 동일하고요. 뭐 이렇게 딱 봐가지고는 약간의 그 카메라 구조에 변경된 부분, 히트 파이프 부분 이런 거 빼고는 뭐 크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성형 두께가 두꺼워졌다라는 점, 살짝 두꺼워졌어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약간 두꺼워진 게 표가 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상단에 보시면은 상단의 스피커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상단의 스피커가 지금 V50S는 1.2W입니다. 요 밑에 들어가는 메인 스피커도 요게 출력이 1.2W거든요. 그러니까 1.2W, 1.2W가 이렇게 위아래로 들어가니까 완벽한 대칭 스테레오 구성인 거죠. 이 V50 같은 경우에는 1.2W, 0.8W니까 밸런스가 좀 위쪽이 떨어지죠. 그래서 완벽하게 스테레오 구성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붐박스를 집어넣어서 아무래도 이게 울림통 효과를 내게 함으로 인해서 사운드를 보완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전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1.2W도 다 활용을 못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스피커 와트지라는 게 그거거든요. 1.2W의 힘으로 이 진동파를 밀어준다는 건데, 1.2, 0.8이면 2W인데 2W를 스피커를 위해서 온전히 활용을 한다. 요건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이 스피커 성능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붐박스로 그것을 보완하려다 보니 이게 울림 때문에 해상력이 뭉개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붐박스 기능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스마트폰의 스피커로 음악 듣기에는 너무 좀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 V50S에서는 붐박스 기능을 빼고 스피커를 위아래로 대칭으로 1.2, 1.2W를 넣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 부분이 좀 차이점이고요. 정면 카메라가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개예요.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데 여기 모듈이 하나가 됐습니다. 대신 이쪽 모듈이 좀 크죠. 큰 이유가 여기 3200만 화소로 커졌어요. 그러니까 앞에 요거는 이제 광각 카메라하고 또 표준 카메라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가면서 800만 화소를 지원을 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 3200만 화소로 늘렸고 또 UHD 동영상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스마트폰을 전면으로 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화질이 좋아야 됩니다. 또 UHD도 지원하면 좋죠. 그래서 그 기능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구성을 했습니다. 또 녹음 기능도 강화를 했다 그러던데요. ASMR 모드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ASMR은 여러분들 뭐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는 말의 약자죠. 그래서 이렇게 뭐 씹는 거, 또 뭐 화이트 노이즈 이런 거 방송 그 1인 방송에서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마이크 감도를 최대한 높여서 주변의 소리를 정밀하게 담을 수 있는 ASMR 모드도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기본적인 스펙은 비슷합니다. 몇 가지 변경된 거를 말씀드리면, 스냅드래곤 8호 칩셋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후속 모델인데 8호 플러스가 들어가지 않은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발열 이슈가 좀 있어요. 8호 플러스 칩셋의 경우는요.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8호 칩셋을 넣은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8호 칩셋은 2.8GHz 빅코어와 2.4GHz 미들코어 그리고 1.7GHz의 스몰코어 그 4개. 그래서 총 8개의 코어로 구성되어 있는 옥타코어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정도면은 뭐 하이엔드급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는 부족함 없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가 6GB였는데 이게 8GB로 2GB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이 8GB일 때 6GB 쓰고 경쟁 모델이 10GB일 때 8GB 쓰고 아직도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8GB로 늘어났다는 점.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은 UFS 2.1 128에서 256GB로 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장 공간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이제 보완이 됐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SD 메모리 사용할 수 있고요. 유심 트레이는 이런 식으로 가로 형태에서 세로 형태로 변경이 됐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경된 게 이 후면에 보시면은 이 카메라의 숫자 말고도 여기 지문 인식 센서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왜 없어졌냐면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회오리 표시가 나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딱 누르면 지문 인식으로
들어가서 로그인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좀 편하죠. 왜냐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써서 디스플레이를 꺾은 상태에서는 뒤에서 쓸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자동차에 거치를 했을 때 지문 인식으로 뭔가 그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결제를 하거나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단에 대면은 좋은데 뒤쪽으로 하면 빼서 다시 지문 인식을 한 다음에 껴야 되니까 그런 불편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이렇게 구조를 바꿔서 해결했다는 점. 네. 네,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9.3이고 이게 159.1입니다. 그러니까 V50S가 0.2mm가 길어졌어요. 육안으로 이게 구별될 만한 그건 아니죠. 두께는 8.4, V50S가 8.4mm, 이게 8.3mm입니다. 0.1mm가 두꺼워졌는데 요 프레임 두께가 0.1mm가 더 두꺼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살짝 이게 두껍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케이스 후면을 한번 이렇게 바꿔 껴보면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보면은 뭐 대충 사이즈 변화가 느껴지겠죠. 네. 폭은 살짝 남고요. 예, 그 다음에 길이는 살짝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가로폭은 조금 작아졌고 그 다음에 세로폭은 약간 길어졌고 무게는 이게 192g이고요. 이게 183g입니다. 그러니까 9g 차이예요. 들어봐도 예, 민감하신 분은 살짝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죠. 예, 케이스는 살짝 좀 커졌습니다. 케이스는 보시면 살짝 커졌어요. 아무래도 이 포고핀으로 그 전력을 공급받는 거에서 USB Type-C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밑에가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하단이 약 한 4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무선 통신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서브 디스플레이 방식과 통신을 했는데 이 USB Type-C로 이제 통신을 하니까 여기 이제 포고핀도 약간의 전력 손실이 있거든요. 크진 않지만 그리고 무선 디스플레이 방식이 아닌 USB-C 단자로 유선으로 이제 통신을 하니까 전송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10% 정도 배터리가 좀 더 절약되는 효과를 본다. 그래서 지금 V50 같은 경우에는 듀얼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타는 광탈되는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고 나 이거 그냥 따로 쓸래 본체만 가지고 다니래 이런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도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마 배터리는 빨리 달 거예요. 두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다 보면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스플레이, 듀얼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사용 시간을 늘렸다는 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듀얼 디스플레이가 본체와 똑같은 6.4인치이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딱 끼워놓고 봤을 때 일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두 개의 동일한 모니터를 사용하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노치 요것도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물방울 노치도. 요건 없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힌지 구조, 노트북 힌지와 같은 360도에서 어느 각도에든 고정이 되는 그런 방식의 힌지를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요 정도의 움직임에서는 뭐 크게 힌지가 넘어가거나 다치거나 하는 현상이 없습니다. 후면의 요 재질도 상당히 좀 좋아졌어요. 가죽 재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놓고요. 만져보면은 이게 우레탄 도장을 살짝 입혀놔가지고 마치 고무로 마감한 듯한 그런 느낌이 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긁힘에도 강합니다. 이게 이제 긁힘에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긁혀요. 사용하다 보면. 흠집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거 보고 좀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감을 해놓으면 좀 덜 긁힙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좀 바뀌어져 있고요. 약간 묵직해요. 이렇게 들어보면 한번 재볼까요? 334g이네요. 334g. 이번에는 V50을 케이스에 넣은 상태에서 무게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V50 기존 모델인데요. 319g이네요. 15g 차이네요. 15g 차이. 그러니까 이 듀얼 디스플레이에서도 한 6g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좀 6g 무거워졌고 본체에서 9g. 그래서 15g 정도 늘어났습니다. 민감하신 분은 좀 느끼실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그게 그걸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밑에 이 하단부가 약간 좀 확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크기는 조금 커졌는데 이런 느낌을 좀 주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그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이 닫은 상태에서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오고라든지 시간을 확인할 때는 항상 열었어야 되는데, 지금 V50S는 이게 서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살짝 들면 켜지고요. 요 버튼을 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켜지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2.1인치 모노톤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뭐 시간이라든지 메시지, 배터리 상태, 뭐 날짜 이런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거 이제 많이 사용자분들이 지적을 하신 거죠. 네.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카메라 사용 그 빈도가 높은 기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요즘은 카메라를 많이 대체를 하는데, 이 케이스를 장착한 상태에서 카메라를 쓰려면 항상 이렇게 케이스를 열어야 됩니다.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한 4인치나 5인치 정도 키워서 원터치 버튼으로 카메라를 실행시키면 이걸 열지 않고서도 바로 카메라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서브 디스플레이를 넣고 또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V60 같은 모델에서 동일한 어떤 듀얼 디스플레이 구조로 간다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지금 이 V50 듀얼 디스플레이 요 케이스를 넣고 지난 그 출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두 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항상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서브 디스플레이를 집어넣고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 정말 잘한 일이신데, 이왕이면 이쪽에다 이제 컬러 디스플레이를 넣으셔가지고 이 디지털 카메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원터치 카메라 버튼을 딱 누르면 이게 켜지면서 카메라가 활성화가 되고 이 버튼으로 바로바로 촬영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넣어주시면 이 듀얼 디스플레이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요거 다음번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V50이 처음 나왔을 때 여론이 좀 싸늘했잖아요. 이거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잘 팔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지가 될 것인지 이불킥이 될 것인지 그런 멘트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V50 잘 팔렸습니다. 물론 뭐 5G가 물려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결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의외로 이 듀얼 디스플레이 폰 써보면요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PC 사용자들이 듀얼 모니터 쓰게 되면은 단일 모니터로 이게 회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듀얼 모니터, 듀얼 디스플레이 매력도 이게 상당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V50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이렇게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두 개의 동일한 모니터를 놓고서 요거를 확장해서 하나의 모니터로 쓸 수 있게끔 또 마련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 썼으니, 그리고 가격도 이걸 다 포함해서 119만 원이니까 요것도 이제 5G와 결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인받고 하면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듀얼 디스플레이 폰이 되지 않을까. 여전히 이 모델도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개선된 부분도 있고 몇몇 부분 뭐 카메라 수라든지 뭐 또 디스플레이 해상도, 디스플레이 해상도 빠질 뻔했네요. 디스플레이가 요게 이제 그 프로 HD 플러스, 양쪽 다 프로 HD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340에 1080이에요. 그래서 양쪽의 해상도가 그렇게 맞아져 있는데, 해상도가 좀 떨어졌으니까 PPI가 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미엄 휴대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 뭐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이제 쨍한 색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뭐 해상도 부분이 다운그레이드가 됐다는 점, 그 다음에 카메라 수가 줄었다는 점, 그 두 가지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뭐 이 도킹, 그러니까 듀얼 디스플레이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거의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위아래가 동일한 규격의 1.2W의 스테레오 그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또 붐박스 기능은 없어졌고, 그리고 광각 카메라를 107도에서 136도로 화각을 넓혀서 활용도를 높였고, 전면 카메라를 3200만 화소, 조리각 값은 1.9예요. 그러니까 1인 미디어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면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을 때 뭐 UHD 동영상까지도 촬영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 또 ASMR 모드로 다양한 용도로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도 신경을 썼다는 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 케이스의 이 충전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USB Type-C를 이렇게 찔러 넣는 방식이었는데, 요게 이제 USB Type-C가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본체랑 접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USB Type-C를 만들어 놓으려면 이게 뭐 좀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더 두껍게 길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마그네틱 접속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USB Type-C 단자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편한 거고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편한 부분은 뭐 여러 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에게는 이게 딱 껴놓고 그냥 이 상태에서 가까이만 딱 대면 딱 붙으니까 요 은근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충전을 케이스를 쓴 상태에서 하셔야 될 분들은 이것도 빼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걸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사소한 불편감이 하나 생겼어요. 하지만 LG 그 설계진들이 나름대로 이 USB Type-C를 사용해서 전력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또 이 무선 디스플레이를 통신하다 보면 가끔 오류 생깁니다. 멈춤 현상이라는 딜레이 현상 가끔 생겨요. 아무래도 무선으로 통신하다 보면 그런데 USB Type-C로 연결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해결하고 약 10% 정도 배터리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공간을 크게 넓히지 않은 그런 어떤 묘수가 있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 방식으로 딱, 마치 맥북 같죠? 맥북 프로 이런 그 충전 단자 연결하는 듯한 그런 느낌 같은데,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워낙 비싸고요. 239만 원인가요? 그 다음에 화웨이에서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더 비싸죠. 그래서 이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0만 원이 기본적으로 넘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 정도 해당하는 가격으로 듀얼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다가 아니면 또 이렇게 빼서 일반 스마트폰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취향껏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아이폰은 안 하고 갤럭시 폴드는 왜 안 하냐? 또 갤럭시 노트 10은 왜 안 하냐? 저는 이제 리뷰를 할 때 이렇게 분해 리뷰를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갤럭시 노트 10이나 뭐 이런 갤럭시 폴드 또 아이폰 같은 제품들은 이 분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까지 나서가지고 분해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요. 근데 LG폰은 분해를 해서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리뷰 사이트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좀 분해를 해서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뭐 분해편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좀 활용을 좀 더 해본 다음에 어떤 제품 특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